매물 부족 현상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제 사업 망합니다. 저는 그냥 손절할 것 같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안녕하세요. 신부동산 박상준입니다. 오늘 영상은 LH 전세임대 보증금액이 낮아진다면 더 싸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고요.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LH 쪽에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. 그리고 뭐 지금 예정은 있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만약에 LH 전세 보증금 그 공시지가 기준 금액이 낮아진다면, 만약에 낮아진다면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. 표현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으면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. 바로 보실게요. 이게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공시가가 뭔지도 아직 잘 모르겠다, 그리고 공시가 기준 금액이 낮아졌다, 전세 보증금이 낮아졌다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요 이전 영상, 제가 요 위에 링크 남겨 드릴게요. 요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, 그거 먼저 보고 요 영상 보시면은 이해가 조금 잘 가실 거예요. 우선 그거 영상을 봤다 라는 가정 하에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요게 지금 현재는 공시가 곱하기 1.53, 153%를 인정해 주고 있죠. 그러니까 공시가가 1억이다 라고 가정하면은 1억에다가 153%, 1.53을 하면은 1억 5,300만원까지 전세 보증금 승인이 납니다. 근데 이게 2023년 9월 말 정도에 그 153%라는 금액을 126%로 변경할 거라는 말이 있어요.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무조건 이렇게 될 거예요 보다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도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지금 은행권 전세 대출 있죠. 안심전세나 중기청 뭐 이런 전세들은 이미 126%로 내려갔어요. 그래서 LH도 이제 9월 말부터 하향한다 라고 했다가 지금 여기저기서 속설들이 많아요. 여기 부동산에 무슨 뭐 변경이 되면은 국가나 이런 단체에서 공시될 예정이 생기면은 속설들이 많이 생기죠. 뭐 올해까지는 153% 인정해 준다 라는 말도 있고 9월이면 바뀐다 라는 말도 있고 이런저런 소문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저희는 9월 말에 바뀐다 라는 가정을 할 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9월 말에 공시가가 기준이 바뀐다면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. 그러면은 만약에 현재 1억 5,300만원, 보증금 1억 5,300만원 나오는 집들이 요때 9월 말 이후부터는 1억 2,600만원으로 금액이 낮아져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싸지는 거죠. 그러면은 그 싸진 만큼 더 좋은 집을 찾으실 수도 있는 거고 금액적으로 부담이 적어질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공시가가 내려가면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세요. 손님분들은, 임차인분들은 어차피 금액은 한정적이니까 뭐 1억 3천, 1억 4,500 이렇게 뭐 유형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대부분 금액이 한정적이죠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1억 3천만 원 유형인데 현재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. 근데 그 집 보증금이 1억 5,300만 원이래. 그래서 나는 이 집을 못 구해 하는 집들이 이제 1억 2,600만 원으로 내려간다면은 1억 3천 이내에 들어오죠. 그럼 이런 집도 추가로 본인 부담금 없이, 추가 부담금 없이 전세 계약이 가능하세요.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래요.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집주인 입장이 중요하죠. 뭐 전세는 집주인이 주는 거니까. 만약에 내 집이 1억 5,300만 원 지금 전세를 낼 수가 있었는데 9월 말부터 이제 1억 2,600만 원 밖에 안 돼. 그러면은 1억 5,300 빼기 1억 2,600 하면은 2,700만 원이란 갭이 나와요. 2,700만 원이 모자릅니다. 요 금액을 어떻게 할 건지. 요게 근데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. 예전에 LH가 162%였어요. 162%에서 지금 변동이 돼가지고 153%가 된 거예요. 이때는 마이너스 9%가 된 거죠. 마이너스 9%가 된 건데 이 시기에도 잠시 동안 전세 대란이었어요. 저희는 전세 대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매물이 없어요.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이 금액을 손해보고 전세를 주느냐 아니면은 매매를 하느냐. 주인 입장에서는 뭐 만약에 뭐 내가 1억 5,300만 원 현금이 필요한데 금액이 이렇게 내려갔어. 그럼 굳이 전세 안 놓죠. 매매하면 되죠. 물론 요즘에 매매 시장이 좋지는 않아요. 매매가 잘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은 매매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요때 162%에서 153%로 변경됐을 때도 전세 매물이 상당히 없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임차인, 손님들은 넘쳐나는데 매물이 없어가지고 요때 당시에 집도 안 보고 계약금 넣는 분들이 계세요. 많으셨어요. 그런 분들. 그러니까 몇 번 집을 뺏겨 보신 거죠. 내가 만약에 이 집을 봤는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넣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저 고민 좀 해볼게요, 뭐 오늘 저녁에 연락 드릴게요 하고 가시거든요. 그 중간에 계약이 다 나와요.
근데 이게 또 저희 부동산에서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매물은 다른 데도 공유가 되다 보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손님 맞추고 계약금 들어가고 이렇다 보니까 집을 한 번, 두 번 이렇게 놓쳐버린 거예요. 뺏긴 거죠, 어떻게 말하면.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사진만 보고 집 계약금 넣는 시기가 이때였어요. 근데 솔직히 저희는 이때 일하기 편했죠. 사진만 보내드리면 계약금은 알아서 넣으셨으니까 본인이 당해보셔가지고 혹은 저희가 굳이 계약금 바로 넣으라는 말씀 안 드려도 본인이 그냥 계약금 넣고 시작하겠다고 하셔서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. 근데 물론 요것도 뭐 1년, 2년까지는 아니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전세 매물은 돌더라고요. 근데 요때는 보시면은 9% 떨어졌는데도 이랬거든요. 근데 지금은 153에서 126%로 변하면은 이게 153%에서 126%로 된다면은 27%가 떨어진 거예요, 마이너스로. 마이너스 27%가 됐는데 이거를 주인분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가봐야 알 것 같아요. 만약에 9%가 마이너스 됐다라고 하면은 뭐 보증금이 1억이다 라고 가정하면은 900만 원이에요. 뭐 900만 원도 물론 큰 돈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뭐 900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겠죠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,700만 원의 갭이 납니다. 2,700만 원 손해를 봐야 돼요, 주인 입장에서. 이게 뭐 손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2,700만 원의 차액분이 생겨요. 요거를 어떻게 감당하실지.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시던 분들 있잖아요, 기존 세입자, 요 분들도 문제인 게 LH에서 요거는 어떻게 할지 사실 모르겠어요. 요 차액금, 만약에 지금 1억 5,300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9월 말 이후에 재계약하는 분들의 하나는 얘기겠죠. 1억 5,300만 원 전세에 살고 있는데 요 1억 2,600만 원밖에 이제 승인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, 연장 건에 대해서는 LH에서 인정을 해 줄 건지, 요 1억 5,300을 인정해 줄 건지, 아니면은 주인이 요 차액분 2,700만 원을 내줘야 되는지, 요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제 생각에는 기존 계약에 대해서 연장 건은 요 기존 금액을 유지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, 요거는 뭐 가봐야 아는 거고요. 그러면 주인이 2,700만 원을 임차인한테, LH한테, 임차인이 아니고 LH에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, 요거를 임대인들이 어떻게 감당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, 사실. 그래서 기존 세입자분들도 그런 문제가 있고,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 시기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참 매물이 없다가 그거 지나니까 또 매물은 풀렸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뭐 물론 마이너스 27%라는 큰 수치가 내려가지만 뭐 1년 정도는 뭐 매물이 없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다시 기존처럼 매물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. 경험상 그렇더라고요. 또 한참 지나다 보면은 그게 당연해지니까, 요 마이너스 27%가 당연한 금액이 되니까 매물은 물론 다시 나오겠지만, 근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집을 구하는 분들이죠. 그러니까 올해 23년 9월 말부터 뭐 약 1년 동안 매물이 잠긴다, 매물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24년 뭐 9월, 10월 요 정도까지 이사를 가셔야 하는 분들은 매물 부족 현상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희 임차인, 손님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1억 5천 받나 2억 6천 받나 집주인은 2년 혹은 4년 뒤에 내줄, 다시 돌려줘야 될 돈이고, 뭐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전세 매물이 없어지냐 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집주인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뭐 1주택자, 2주택자, 그러니까 집이 한 개, 두 개 있으신 분들 매물은 뭐 이렇게 해서 버티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금액 하향돼도 그냥 어차피 뭐 전세 줘야 되는 거니까 전세 주고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, 근데 많은 매물들이 다주택자, 그러니까 집이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 있죠. 그런 분들 매물이 많으세요. 그 중에는 임대사업자도 있을 거고 뭐 매매사업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임대인들이 많은데, 그렇게 다주택자 분들은 사실 이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이에요. 근데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 돈으로 내가 집 사서 전세 놓겠다는데 뭐 그거 잘못된 거 절대 아니에요. 근데 그분들이 이 집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은 그걸 과연 유지를 시킬까, 끌고 갈까, 그게 조금 의문이죠. 만약에 저라면은 저는 그냥 손절할 것 같아요, 솔직히 말씀드리면. 뭐 매매를 하던가,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즘 매매가 잘 안 되긴 해요. 그래서 매매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는 매매로 돌리죠. 그리고 임대사업자분들은 임대업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많은 임대인들이 나는 이 집을 세를 줘가지고, 전세를 줘가지고 임차인이 이 집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다 나갔으면 좋겠어, 난 그것만 봐도 뿌듯하고 배가 불러, 이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. 임대사업자분들은 임대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. 근데 내가 돈을 빽하면서 내 사비를 돌려주면서까지 이거를 유지한다? 임대사업자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심성은 정말 고운 분이나
사업에는 좀 안 맞는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.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부동산을 하는데 뭐 LH 전세 제가 중개를 하면서 제 손님들이 그 전셋집을 구해서 들어가서 사는 게 난 너무 행복해. 난 그것만 봐도 좋아. 난 중개보수는 안 받을 거야. 오히려 내가 내 사비로 그분들 수리를 해주고 도움을 줄 거야. 제가 뭐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제 심성은 정말 고와요. 되게 나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,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제 사업 망합니다. 이거는 엄연히 임대사업자 분들도 사업을 하는 거니까 손해를 보면서 이걸 유지할 수는 없어요. 근데 많은 집들, 많은 매물들이 일반인들보다는 이렇게 다주택자들 매물이 많다. 근데 그 많은 다주택자들이 이런 손해를 보면서 과연 임대를 놓을지, 그거의 의문이고요.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 라고 하면은 23년 9월 말부터 한 6개월에서 1년간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은 매물이 많이 부족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분들은 조금 서두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남기는 거고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바뀐 대면이에요. 무조건 바뀌어서 초비상입니다 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. 만약에 바뀐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이사가 조금 임박하신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, 9월 말쯤에 한번 확정 나면은 제가 그 인근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